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또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수업 시간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는요, 대한역사문화원에서 학생들, 우리 또 학부모님들 가르치는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거 수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919 필라델피아 다큐멘터리 음악 극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1차 한인 자유대회,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행진의 출발, 우리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일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 내용입니다. 예스24에서 예매하시면 되고요. 1544-6399입니다. 5월 1일까지 하네요. 화목 오후 7시 반, 수일 오후 3시, 금토 오후 3시, 오후 7시 반, 광림아트센터입니다. 압구정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7만 불 드리는데 미국에서 4만 불, 한국에서 3만 불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건국절 날 이거를 영화를 한미 동시에 개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만원 냈습니다. 예. 자, 점점 통일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정세 계속 방송을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뭐 올해 안에 통일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08년 피츠버그 제1차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조선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나라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살펴 주십시오. 이 조선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발간한 코리안 미션 필드의 1908년 6월 15일 호 페이지 96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승만은 계속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저기 굽실굽실하면서 야 우리 독립시켜줘 애걸복걸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시아 최초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저 귀신 믿는 일본이 우리 붙잡고 있으니까는 해방시켜주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본의 아시아 연대로 자 이게 이제 대동아 공영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거의 호주 앞에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뭐 대한독립군이 무장투쟁해가지고 독립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대한민국의 무장독립투쟁은 1921년 그 자유시 참변 이후로 완전히 그냥 소멸됐습니다. 그 3,500명 대한독립군은 3,500명 소멸되면서 완전히 소멸됐고 그 뒤에 무슨 광복군이니 뭐니 하는 그거는 그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도 중국군에 소속이 돼가지고 장제스에 지원받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중공군이 장제스의 부대가 일본군하고 싸울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참전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독립이 된 거는 미국이 핵폭탄을 2방 떨어뜨리면서 이게 풀려난 거지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동으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그 일본 황실 아래에 있는 그 왕실로 존속을 하면서 거기서 내탕금 월급을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거꾸로 가르치니까는 애들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교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 대중에게 직접 한국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알리는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고
한국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문화 외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술국치 1910년 8월 22일 이 한일 병탄이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상 하나의 그 나라로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조선 왕실에서 뭐 이 전쟁을 했느냐, 총을 쏘았느냐, 저항을 했느냐,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데, 아니 이 전쟁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강제로 들어간 것 같으면 강점기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는데, 아니 조선 또 뭐 저 병자호란때 치고받고 싸워가 져가지고 조선의 왕이 그 삼배 구고들의 뭐 그런 행가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려 신라 뭐 고려 때도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데, 아니 이 조선 말기에는 활 한 발 안 쐈어요. 그리고 나라가 넘어갔다. 그러면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됐고 이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예.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백오인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시 이제 망명을 하러 갑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가 있고 이렇다. 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미국 뉴욕에서 배를 타고 영국의 리버풀로 가요. 그거 런던으로 가. 런던에서 베를린까지 가가지고 베를린에서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이 아시아 횡단 열차를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들어옵니다. 1910년 9월 3일 뉴욕을 출발해서 1910년 10월 10일 귀국을 합니다. 거의 한 달, 일주일 더 걸렸네요. 5년 11개월 그 6일 만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거꾸로 와가지고 서울 YMCA 황성기독교여기 청년회관입니다. 이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서 서울 YMCA에서 한국인 총무를 맡습니다. 미국인 총무가 질레트 선교사고 한국인 총무가 이승만이다. 학생부 간사를 하고 청년학교에 학감을 했습니다. 교회 설교를 하고 성령 연구반 바이블 클래스를 인도합니다. 강의와 강연, 전국적 YMCA망을 구축하고 또 번역 사업을 합니다.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강의 들으려고 몰려든 학생들이에요. YMCA 바이블 클래스, 이게 1911년도 사진, 지금부터 한 110년 전 사진이죠. 1911년에 이승만이 기차로 2300km 기차 타고 돌아다닌 게, 그리고 배를 타고 880km, 그리고 말과 나귀로 424km, 우마차로 80km, 인력거나 가마로 3.6km, 걸어서 11km, 이렇게 해가지고 33번의 집회를 하고 7535명을 이 수업을 가르칩니다. 강의를 이만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 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희한하게 3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33번의 집회를 한 것도 있지만은 망명생활이 나중에 33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 의회에 가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때 33번의 기립박수를 받고요. 희한하게 33이 자꾸 겹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33년인데 이상하게 이승만하고는 33이라는 숫자가 계속 겹쳐요. 이거는 뭐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건데 참 희한하죠. 자,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독립의 열망, 이런 걸 다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 1911년 6월 달에 개성 한영서원 윤치호 선생님이 운영을 했는데, 한영서원에서 열린 제2의 학생 하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그런 거죠. 서울, 광주, 전주, 군산, 개성, 선천 등 21개 기독교 학교에서 모인 93명의 학생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을 일본이 자나깨나 감시를 합니다. 이 무단 통치를 실시한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그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일본의 속마음은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된다.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설파하는 이 이승만을 일본이 감시를 하고 나중에 예수교에 거두해가지고 30만 불 그 금액을 달아요. 현상금을. 그런데 어떻게 이 친일파가 됩니까? 독립운동가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야지 우리 종북주사파 586 전대협 애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국은 미국의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두 권을 보십시오. 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를 보시면요, 그 한 권에 5만원인데 글 화보 700페이지 한국 산업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아마 한 10,000명 이상의 군인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유학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정희고, 거기 가가지고 미국의 산업시설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 잘 살려고 하면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 북한이 제2의 6.25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어 되려면 중화공업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공장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자금 들고 오고 기술자 데리고 와가지고 공장 짓고, 화학공장은 포탄 만들려고 화학공장 만든 거고요. 자동차 공장은 전차 자주포 이런 거 만들려고 자동차 공장에 투입한 거고, 전자공장은 전자산업은 미사일 만들려고 전자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함정은 조선산업은 함정 만들려고 이게 투자를 한 거고, 포항제철은 뭐 철판을 깔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장에다 물을 대려고 하니까는 이 전국에 다목적 댐이 필요하죠. 전기도 생산하고 뭐 저기 물도 공업용도 되고. 그때 그 한국의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일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포항제철도 만드는 데 도와주고 댐 만드는 데 도와주고. 우리나라 창원은요, 일본의 히타치 중공업을 그대로 본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후방에서 이 경남, 부산, 창원 뭐 이쪽 후방에서 만든 무기를 전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땄고, 그리고 이 산업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국에 놀고 있는 백수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장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80년대에 중동에 나가서 돈 벌어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중상층으로 올라서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1980년대에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고, 또 그 88 올림픽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구권이 소련에서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도 90년대 초반에 붕괴되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한 내용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두 권에 들어있으니까요. 도서주문은 010-6832-0325입니다. 한 권 사시든 두 권 사시든 55,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이 열리면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북한이 재개발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한 200만 명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거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중에 또 돈 버시는 분 돈 버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전기 CMS 1877-0248입니다. 후원 계좌 있고요, 페이팔 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후원해주신 그 예산으로 저희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